떠떠떠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유럽 내 항공 소식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액체류를 들고 탈 수 있게 된 런던 히드로 공항 이야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내 수화물 무료에 관한 논쟁, 그리고 에어버스 A220 업그레이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 변비행 이륙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이요, 2026년 1월 액체 반입 규정을 전면 바꿨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했던 100ml 액체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액체류는 항상 일정 양만 지퍼백에 넣어서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룰이었죠. 사실 이렇게 액체류 반입이 제한이 된 거는 2006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액체류 폭발 테러 미수 사건 때문인데, 극단적인 이제 종교주의자들이 테러를 감행할 목적으로 폭발성이 있는 액체를 각각 항공기에 나눠 탄 다음에 테러를 저지르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당시에 영국 경찰이 요주의 인물들은 몇 명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됐고, 모두를 이제 공항에서 잡아내면서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2006년 이후에 전 세계 공항이 거의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서요, 액체는 100ml 이하 용기만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라는 것을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사실상 이렇게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액체류를 많이 들고 타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보안 검색대 앞에서 막 물 남은 거 막 먹고 버리고 하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히드로 공항의 변화는 새로운 보안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 스캐너라고 하잖아요.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것에다가 이제 물건을 딱 놓고 이제 보안 검색대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CT 기반 3D 스캐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방 안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CT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4곳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에요. 변비행에서도 보안 검색 장비 업체 SST 랩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 이제 보안 검색대에다 여러분들 물건을 넣으면 거기서 스크린 이제 판독을 하잖아요. 이게 정보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의 어떤 밀도나 구조, 물질 특성까지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CT 그 스캐너 보안 장비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액체류를 꺼내거나 오늘도 따로 취급을 하지 않아도 보안 검색대에서 그냥 지나가면 저건 뭐야, 어떤 물이야, 저건 뭐 화장품이야, 이렇게 다 판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액체 봉투에 따로 물을 담는다든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 기준으로 최대 2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검색 시간 자체가 매우 줄어들어서 이제 혼잡도도 매우 낮출 수가 있는 거고, 여객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 거죠. 히드로 공항이야 워낙에 복잡한 공항이니까 이렇게 여객 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또 대폭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은 공항의 효율성 자체가 매우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면세 소비 패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술들은 이제 다들 면세점에서 주로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럽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내가 더 쌉니다. 면세점이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내에서 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면 갖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위탁수 업무를 맡기죠. 이게 다 무게고 다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가방에다가 좀 넣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이 소비 패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은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공항에서 히드로 공항을 들어올 때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오케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착하거나 환승하는 공항에서는 또 보안 규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최근 유럽 항공정책 논의에서 쟁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소형 캐리어를 기내에 무료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항공 승객 권리를 규정한 EU 261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 문제에 관한 보상을 강력하게 규정해 놓은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몇 년 전에 이제 티웨이 항공인이 대형항공사들이 유럽의 어떤 연착 문제 때문에 EU 261 이 법안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유럽 의회에서 이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할 때 개인 물품 하나와 소형 캐리어, 소형 기내 수화물 하나를 추가 요금 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문화하자라는 것을 의결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2013년도부터 조금씩 나오던 이야기인데, 항공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더군다나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은 소외됐던 기내 수화물 무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움직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또 논의가 나온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LCC들의 경우에는 운임을 낮추는 대신에 어떤 좌석 선택이니 수화물이니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로 얻어들이는 수익이 매년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LCC들이 부가 서비스를 확장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싸다 해서 들어왔더니 뭐 붙여라 소비자들이 이거 의외로 뭔가 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요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된다, 축소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무료 기내 수화물을 하나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유럽 의회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는 법안이지만, 하지만 항공사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유럽 항공사, 유럽 LCC들은요, 좌석 아래에다가 자기 백팩 정도를 놓는 거는 무료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운임, 가장 낮은 운임에서도요, 만약에 기내 캐리어까지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수속 과정이 더 복잡해질 거고, 보딩을 해서도 이것을 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오버헤드 빈의 공간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또 수납 공간이 부족해지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시성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짐이 더 늘어나면 비행기 무게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도 더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운임에 반영이 돼서 운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항공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부가 서비스 수익이 감소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티켓값을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 정책 하나가 항공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해서 법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은 험난한데 어쨌거나 첫 테이프를 의회에서 끊었다는 것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운임의 구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뭔가 운항을 하는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은 에어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어버스가 소형 협동체 항공기인 A220의 확장형 모델, 이른바 A220-500을 만들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개발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시장 탐색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문자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수준의 어떤 서치 단계, 탐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220은 100석대 소형 항공기를 이제 겨냥해서 개발된 기종인데, 기존에 이제 A220-100이랑 A220-300 정도만 여객기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대한항공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 있는데 이게 한 140석 정도 됩니다. 737 같은 경우는 180석에서 190석 가까이 되는데 140석이면은 기체도 작고 해가지고 효율성 면에서는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에어버스는 A220-500을 만들 때 동체를 조금 늘려서 좌석수를 150에서 180석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없던 150석에서 180석을 보유한 항공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지금 A220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브라질의 엠브레어 항공기 E2가 있죠. 사실 브라질 엠브레어가 이 소형 제트기 140석 근방의 항공기 시장에서는 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어버스는 뭔가 반격할 만한 카드로 하나 요것을 내놓은 곳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에어버스 관계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심플 스트레치라고 했어요. 동체를 조금 늘린다 이런 의미인데, 엔진이니 동체의 전반적인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비랑 개발 기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반반입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A220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어요. PW 엔진을 쓰는데 이게 내구성 문제가 모든 항공사들이 좀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엔진이 말썽을 좀 일으켜서 막 그라운드도 많이 되고 고도도 일반 항공기들이 가는 고도보다 더 낮게 날아야 되고 하는 뭐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엔진이나 잘 만들어 이렇게 좀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제때 딜리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 제때 딜리버리나 잘해줘 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에어버스는 소유자만 있으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개발을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팜버러 에어쇼인가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모릅니다. 이게 의외로 잘 만들어서 대박이 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또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180석 A220이다 하면 320이랑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물론 오히려 320이 갖고 있던 시장을 잠식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주문은 이제 시장 상황 여부,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항공사들에게 매력적인 운영비로 다가올지 등등등 항공사들의 노선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향후에 A220-500이 개발이 진짜 된다고 하면 주문 상황이랑 제조사의 어떤 역량,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공사들이 어떻게 뭔가 전략을 세울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거의 조째지고 모르시나요? 뭐 이런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네, 오늘 유럽 소식이지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들인 것 같아서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이요, 체코에서 실내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일 겁니다.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 됐고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시고 올해는 복만 받으시길 바랍니다.